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붉어라. 학교에서 8월과 2월은 만나고 헤어지는 계절입니다. 2월은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에 조금은 덜하지만 8월은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달이라 더 먹먹하죠. 안녕하세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8월 6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붉어라. 조지훈의 낙화 중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정년을 맞아 퇴임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오가는 시간이 아니죠. 그들의 시간이 더욱 아름답기를 기도합니다. 첫 곡 보내드립니다. 위클리 라이트 온.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자, 1교시 시작할까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려나요? 지난주에 대입 수시 전형 특집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죠. 혁신학교 전도사 차원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네, 차원 기자님 나와 있습니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혁신학교 청년 졸업생 시리즈 새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이틀 전인 7월 29일 날 나온 기사고요. 권위주의 익숙했던 운동부원 혁신학교에서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이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직접 썼고요. 저희 교육언론창 홈페이지 공동기획 코너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기사로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유독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지금 한 500대 머물러 있는데, 다른 건 다 천이 어, 넘었는데, 2천 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방학이라서 그런가 보죠. 그래서 그런가, 뭐, 많이 특별 수도 많이 봐주셨으면, 음, 좋겠고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말씀드린 대로, 최유빈 졸업생이고, 경남 김해시 분성여자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경남에서는 이 혁신학교를 행복학교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행복학교 출신인 거고요. 그동안 이 시리즈 기사에서 제가 이야기를 다룰 때, 뭐, 지금 뭐 하고 있고, 혁신학교에서 뭐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스토리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구성을 그렇게 짜봤어요. 그 배경이 참 재밌어서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도 좀, 들려드릴 텐데요. 제목에 쓴 것 같이 미비는 중학교 때까지 체육을 했어요. 농구부였는데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키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부 특유의 수직적인 권위주의 문화에 좀 익숙해져 있었는데, 행복학교에 와서 이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행복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덕분이었는데요. 먼저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미빈이 어느 날 과자를 같이 먹자고 건넸는데 거절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 이 맛있는 걸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비건을 한다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과자에 우유나 그 계란 이런 게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비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자는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미빈도 왜 이 친구가 비건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물어도 보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도축 과정이나 뭐 공장식 사육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비건을 하게 됐다는 이런 일화가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농구부 하면서 회식 때 고기를 먹고 항상 자주 먹었고 또 좋아도 했는데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먹을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학생의 행복인권부라는 부서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동물권뿐만 아니라 소수자 인권이나 이런 전반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농구부 시절에 후배들을 대할 때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이런 가치들을 좀 수직적이나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았나. 그래서 후배들에 대해서 좀 반성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게 잘못인지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학식 개정 TF라는 걸 꼽았는데 학교에 다닐 때 학식을 전면 개정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기존 학칙에서 교복과 관련된 규제를 좀 풀어서 편안한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한다거나 또 두발이나 이런 관련된 규제를 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3학년들이 나이도 많고 선배고 하니까 좀 3학년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과 3학년 사이에 그런 발화 권력의 차이가 최대한 생기지 않게끔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여성 인권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당시 활동하던 신문부에서 서울로 기행을 오기도 했는데요.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요. 그때 수요 집회에도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당시 집회에 갔었을 때 사진들도 위빈이 저한테 보내줘서 기사에 다 있으니까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정치외교, 한국어 문화까지 무려 세 과목을 본전공, 보수전공, 부전공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보통 두 과목 이렇게 복수전공 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는데 세 과목은 저도 잘 접해보지 못했는데 세 과목이나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시와 관련된 학회 활동을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꿈은 언론 쪽이었는데 지금은 뭐 전시, 출판, 뭐 영화 이런 미디어 전반적인 분야로 넓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어쨌든 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만들어 나갈 콘텐츠에 대해서 함께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때 뭐 미비는 미빈도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이게 평어라는 건데요. 이게 반말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빈이 이 평어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 또 평어를 사용해서 말을 놓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어로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평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기존에 우리말에 원래 없던 그런 거라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곡을 또 추천해 주시나요? 오늘 음악은 양희은이 부른 상록수를 골랐고요. 이 노래 원곡을 부른 이제 김민기 선생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21일 날 또 추모하는 네. 의미로 저도 골라왔고요. 네네. 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연출가였고, 그다음에 음, 음악계 공연계에 또 큰 획을 그은 뮤지션이죠. 포크의 거장이고요. 그리고 또 양희은 씨 같은 경우에도 워낙 한국 음악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침 이슬이나 상록수를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음. 곡인 상록수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디 저 페이북에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었어요. 이 김민기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을 이렇게 보면서 음, 페이북에다가 올렸던데 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명당은 사람의 마음속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김민기 선생님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음. 잠들어 계신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그렇죠. 추모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양희은의 상록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해 탐구하고 전파하는 수원 외고 동아리 시그널의 다문화학교 들어갑니다. 오늘은 주윤서, 유나경 두 친구가 대본을 쓰고 녹음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네요.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Bonjour.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화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는 다문화학교 진행자 주윤서, 윤하경입니다. 오늘은 최근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사실 최근 이슈된 상황은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4월 1일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피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희생자가 13명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7, 8명의 사람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휘관이라고 하는 고위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사관입니다. 우리가 외교 관계가 한 비엔나 협약도 있고 영사 관계가 하는 비엔나 협약이 있는데 그 협약에 따르면 외교 공간은 치외 법권을 향유하고 그 나라의 영토로 간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죠? 간단히 말하자면 외교 공간을 공격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전 영토를 공격한 것과 맞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란 영사관이 외교 공간이라는 겉모양이고 실제로는 이슬람 혁명군 지휘소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망한 사람이 이란 지휘관이었다고 해요. 이러한 곳을 외교 공간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외교 공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지역이라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으로서는 자기 영토를 침략당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죠. 4월 13일에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대규모 공격을 이스라엘 본토에 했습니다. 그 공격의 약 99% 정도는 다 요격했고 나머지 7개 정도의 미사일이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피해는 다행히도 아주 경미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근 상황을 전 세계에서 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말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내각에서는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도록 할 것이지만 경제적 피해 등 보복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란의 국영 석유 시설이나 중동 인접국 내 기반 시설에 대한 정밀 공습을 비롯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겨눌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나라의 대립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근의 상황에 불과하고 전후 상황에 대해 다들 알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도대체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싸우는 걸까요? 얼핏 봐서는 그 이유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처럼 이스라엘과 영토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는 흔히 국가 간 마찰의 대표적 이유가 되는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나라는 육로로 무려 2,300km 넘게 떨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나라는 지금 중동에서 가장 앙숙관계, 말 그대로 앙심을 품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선언한 시기,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다시 왕권을 잡기 전까지의 기간인 1948년부터 1953년은 두 나라는 일종의 탐색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유엔 가입에도 반대했지만 결국엔 튀르키예의 뒤를 이어 1950년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게 되죠. 두 번째 시기는 1953년부터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벌어지기 전까지로 이때만큼 양국이 우호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란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도 크지 않았고 양국 간의 비행기도 오갔고 심지어 두 나라는 함께 미사일 개발 협력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 양국 관계가 매우 개선되었어요. 세 번째 시기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금까지입니다. 1979년 친미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며 들어선 이란 혁명 정부는 반미, 반이스라엘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의 합법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외교적, 상업적 관계를 단절합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라크 원자로를 폭파하는 일명 오페라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식으로 양국의 은밀한 관계는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미, 반이스라엘을 기치로 한 이란의 대외 기조는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경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작년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의 안보가 다시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갈등이 주변국의 개입을 야기해 과거 역사에서 몇 차례 보여진 것처럼 이른바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입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종교적 갈등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중심지로서 유대인들의 귀향지로, 이란은 이슬람교의 주요 국가로서 종교적인 이해관계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슬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세계에 전파하려는 노력을 기반으로 자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보와 이슬람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과 관련하여 팔레스타인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핵 문제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려는 갈등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중동 지형에서 각각 서로 대립하는 국가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양국의 긴장을 증폭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왜 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알려드리자면 전쟁은 인명피해는 물론 공격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국가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삶을 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이것 또한 전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 속 사소한 문제까지도 전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큰 이슈로 대두되는 이러한 문제를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전쟁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왜 이러한 전쟁이 계속되는지 알고 앞으로 또 다른 형식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다문화학교 진행자 윤하경, 주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삽입된 곡은 작은 연못, 김민기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참 예술인으로 우리 마음에 큰 흔적을 남기신 김민기님의 명복을 빕니다. 학교와 영화 영화 와일드, 장 마르크 발레 감독, 헨리 잭맨 음악으로 미국 작가인 셰릴 스트레이드가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도보 여행한 경험으로 쓴 와일드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리즈 위더스푼이 주인공 셰릴 역을 맡았고요.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봤던 영화였고 방학이니까 도보 여행을 다룬 영화를 한 편 소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웬걸? 영화를 보고 소설을 찾아 읽고 소설책을 가방에 구겨놓고 산에서 산으로 숲에서 숲으로 마침 내린 비에 요란한 계곡물 따라 저도 그렇게 걷게 했던 영화입니다. 셰릴은 걸으면서 젊은 나이에 죽은 엄마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무려 4,285km를 걷습니다. OST 첫 곡은 엘 콘돌 파사입니다. 엘 콘돌 파사는 영화 내내 배경음악으로 깔리죠. 영화 와일드는 악마의 코스라 불리는 미국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PCT를 완주한 26살 미국 여성
셰릴 스트레이드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셰릴은 나침반 역할을 할 부모를 만나지 못했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평생 힘들게 살아온 엄마는 본인 인생의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해 쩔쩔맵니다. 그나마 엄마가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난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 컸죠. 셰릴은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낭비했고 청춘을 허비했습니다. 심지어는 헤로인까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미국 서부를 종단하는 4,285km의 길이의 도보 여행 코스를 혼자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들으실 OST는 Walk Unafraid. 우리도 그의 여행길에 동참해 볼까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라는 원작의 위엄에 리즈 위더스푼의 연기,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 윙스, 레너드 코헨, 포티쉐드, 브루스 스프링스틴, 팻 메시니 그룹 등 진중하고 감동적인 15곡의 사운드 트랙.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는 사람이 많은 이유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 후반부에 숲속에서 어린 아픈 소년과 할머니를 만나 어린 소년이 불러주는 홍화의 골짜기 레드 리버 밸리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마지막 OST는 바로 레드 리버 밸리 보내드립니다. 교육 도서관. 여기는 교육도서관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이 1989년에 발간됐네요. 오늘 선택한 책은 교사론이고요. 가스노 나오유키가 쓴 책입니다. 일본에서는 교육 전문직의 일원으로 외국의 교육 전문직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자 자신의 교육 전문직 이론을 심화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교사의 노동자성, 전문인성에 대한 논란이 팽팽했었죠. 이 책은 자본이 전문직의 자율성이나 노동 기본권 등 여러 민주적 권리를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교원의 교육권과 노동 기본권이 국가와 자본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교육 법학의 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육 노동 법학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제1부는 자율성에 대해 말합니다. 자율성은 임노동자로서 국가, 지방 공공단체, 자본의 고용관계 속에 편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자율성의 성격이 부각될 것입니다. 현대 교직론의 가치는 교원이 자율성을 향유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까지 정밀하게 논증하고 있는가, 또 행정의 종속을 강요받고 있는 교원 노동자가 자율성을 향유해 갈 수 있는 길을 얼마나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합니다. 제2부는 교원의 단결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육관계 노동자의 단결권은 그 속에 노동기본권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광의의 권리이고 자유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네요. 이 대목입니다. 자율성의 고유성은 대행정적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지 대국민적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은
국민의 교육권을 더욱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더욱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들어 학교의 자율성은 물론 교사의 자율성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스노 나오유키의 글을 읽고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노 나오유키 교사론을 읽었습니다. 동요 듣고 오죠. 꿀벌의 여행. 이 곡은 제12회 MBC 창작 동요제 금상과 인기상을 받은 곡입니다. 마지막 교시로 갑니다.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인 아름다운 수업입니다. 아름다운 수업. 세상의 모든 수업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학교 마지막 교시는 수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수업 고민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1분 먼저 움직이기. 선생님, 지금 저희 반 수업인데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반장 아이가 빙긋 웃으며 저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알았어. 얼른 들어갈게. 긴급 처리해야 할 공문을 작성하다가 그만 깜빡했습니다. 교감스님, 수업 끝나고 와서 마저 작성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와 지도안을 들고 뜁니다. 저쪽 복도 끝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숨이 턱에 차서 교실 문을 엽니다. 야, 이놈들아! 선생님이 늦으면 조용히 공부하고 있어야지. 왜 이렇게 떠들고 있어? 미안한 마음에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잔소리를 퍼부었으니 교실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네요. 몇 쪽이야? 대답이 없습니다. 요즘 나가고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아차, 교과서를 잘못 가져왔습니다. 두세 과목을 맞다 보면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두세 권이죠. 게다가 같은 학년이라 하더라도 선택 계열에 따라 교과서를 계속 바꿔 들고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나오다 보니 엉뚱한 교과서를 들고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시간은 온전히 날아간 거죠. 젊은 시절 시골 종합고에서 교무기획 업무를 담당할 때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학급 2개 반에 농과, 축산과 막 섞여 있다 보니 거의 매 시간 교과서는 물론이고 수업 내용과 방식도 조정해야 했습니다. 매일 매 시간이 쫓기다 보니 안정감 있게 수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굉장한 결단을 했죠. 그게 바로 수업 시간 종 나기 전에 교실로 움직이자였습니다. 1분 먼저 움직이기 였던 거죠. 이게 왜 굉장한 결단이냐고요? 공문 같은 걸 재촉하는 사람의 눈을 애써 모른 척 해야 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뒤통수가 따끔따끔했어요. 하지만 서서히 아이들을 찾아가는 그 1분이 매우 행복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1분 동안 내가 할 수업을 미리 생각할 수 있었죠. 머릿속으로 도입, 전개, 결말의 과정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할 말도 정리할 수 있었고요. 1분 먼저 움직이기. 처음에는 억지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된 1분 먼저 움직이기는 이후 제 생활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도 약속 장소는 거의 시간에 맞추어 움직입니다. 강의하는 곳이라면 30분 정도 먼저 도착해서 그곳 분위기도 살피고요. 어떤 말로 시작할까, 어떻게 끝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백병부라고 합니다. 빼꼼쌤이라고 이 방송에서는 부릅니다. 저는 깨비쌤이고요.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이자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박은영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만나 교육과 배움을 이야기하는 교육공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네요. 자율성을 말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자율성을 말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자율성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 덴버, 투데이. 이 곡은 존 덴버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공연 실황 상황입니다. 정년을 맞이하여 학교를 떠나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행복학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저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한 주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